한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넓은 내부에 있는 각 조문실 가운데 가장 넓은 VIP실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조문실 입구부터 조화가 끝도 없이 놓여 있었고 안쪽에선 음식 및 조문 준비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영정사진 옆에 한 여인이 검은 한복을 입고 서 있었고 영정사진은 나무위원의 얼굴이 세워져 있다. 심각한 표정의 여인은 무척 고운 얼굴이었고 나무위원의 부인이라고 하기에는 비교적 젊은 얼굴이었다. 여인의 곁으로 한 수행원이 다가와 인사를 했다. 곧이어 수행원은 귓속말로 여인에게 어떤 말을 속삭였고 여인과 수행원은 이내 조문실 한쪽에 가족 휴게실로 들어간 뒤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마주 앉았다. 텔레비전에서는 경찰서장의 나무위원 살해 사건 브리핑이 보도되고 있었다. 브리핑 내용은 피의자의 현장 검거 및 자백에 관한 내용과 범행 동기에 대한 브리핑을 비롯해 수사 진행 상황이 주된 내용이었다. 뉴스 보도를 보던 여인이 수행원에게 물었다. 시신은? 검찰 쪽에 미리 얘기해 놓았습니다. 범인이 검찰에 송치되는 대로 의원님을 인계받기로. 근데 원래 살해 사건은 부검이 원칙이라 검찰 쪽에서도 약간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조문객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 전에 의원님을 여기로 모셔야 하지 않겠어요? 피의자도 검거되었고 살해 흉기, 동기 다 나왔는데 무슨 부검을 한단 말이죠?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최 비서! 여인의 단호한 부름에 최 비서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여인은 최 비서를 내려보며 말을 이었다. 유가족이 부검을 원치 않는다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의원님,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은 걸 아직 모르겠어요?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제가 김 차장에게 얘기해서 최대한 빨리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실 문 쪽으로 노크 소리 후 한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또 다른 수행원처럼 보이는 남성은 다부진 체격에 얼굴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남성은 여인에게 다가와 크게 인사를 하였고 여인은 최 비서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하였다. 최 비서는 일어나 여인에게 인사 후 휴게실을 나갔고 최 비서가 완전히 나가는 것을 확인한 여인은 자신의 봄에 서 있는 남성에게 물었다. 금고는? 금고는 잠금 장치가 파손되어 있었고 안에 있는 현금이 조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돈 말고 안에 서류는 있었어? 죄송합니다. 서류는 이미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혹시 몰라 경찰 쪽에 피의자 검거 당시 소지품을 확인해봤는데 현금이나 서류 봉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범이 있었다. 저택 CCTV는? 말씀하신 대로 경찰 쪽에 회수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확보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CCTV 확인해서 그놈 외에 다른 공범이 있었는지 확인해요. 네, 사모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까이 하던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 강남 템프로에서 일하는 아가씨인데 의원님께서 한 달 전부터 자주 가셔서 지명했습니다. 놓친네. 겉으로는 청렴한 척 다 하면서 뒤로는 개직질까지 하셨다. 그 아가씨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게 며칠 전부터 가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했다는데 가게에서도 전속 계약이 아니라 자세한 신원은 파악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강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 실장에게 다가간 후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얼굴로 말했다. 지금 의원님 돌아가신 거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요. 김 실장님은 눈치가 있으니까 알아서 잘하실 거고 지금 우리가 한 얘기는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는 거 알죠? 네, 사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심해요. 범인은 사상의 차이로 살해한 겁니다. 경찰 발표대로. 그 외에 금고나 서류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김 실장의 말이 끝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최 비서가 들어와 여인에게 인사 후 말했다. 사모님, 한 대표님 오셨습니다. 최 비서의 보고에 강 사모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확인 후 휴게실을 나와 한 대표를 맞이했다. 모두 나간 휴게실에서 홀로 남은 김 실장은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영상은 지금 간다.
김 실장은 휴게실을 나와 조문객들 사이를 빠르게 빠져나갔다. 빠른 걸음으로 VIP실을 나와 장례식장 입구로 이동하는 김 실장의 맞은편으로 검은 양복의 한 무리가 스쳐 지나갔다. 검은 양복의 무리는 양복 상의에 국회의원 배지를 착용하고 있었고, 가장 앞에서 움직이는 흰머리의 남자는 VIP실로 들어가 영정사진 앞에 섰다. 뒤따르는 무리도 흰머리의 남자 뒤에 차례로 섰고, 단체로 남의원의 영정사진 앞에 고개를 숙여 묵례하였다. 묵례를 마친 뒤 무리는 옆에 서 있는 강사모를 향해 몸을 돌렸고 다시 한번 묵례하였다. 강사모는 무리의 묵례에 맞추어 같이 답례하였고, 상호간의 묵례를 마친 뒤 무리 앞에 흰머리 남자가 강사모에게 말을 걸었다. 사모님,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십니까? 남의원 같은 훌륭한 분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어 저희 당에서도 너무 애통한 마음뿐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대표님. 매우 힘드시겠지만 식사 잘 챙겨 드시고 몸 잘 추스르셔야 합니다, 사모님. 네, 대표님. 장례 잘 치르시고 나중에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대표는 양복상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흰색 봉투를 하나 꺼냈다. 침통한 표정의 한 대표는 강사모에게 한 발짝 걸어가 강사모의 손에 흰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저희 당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한 대표는 강사모에게 최대한 가까이 밀착하여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그건 잘 가지고 계시죠? 네, 대표님. 강사모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운 후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사모의 대답을 들은 한 대표는 가볍게 미소를 지은 뒤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양손으로 옷깃을 주슬렀다. 경직된 강사모에게 정중히 인사한 후 장례식장을 떠났고, 뒤따르던 무리도 한 대표의 뒤를 따라서 나갔다. 나가는 무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강사모는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뒤 어떤 남성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성의 목소리는 김 실장의 목소리였다. 네, 사모님. 김 실장, 그 서류 빨리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야 해. 강사모는 작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한 뒤 휴대폰을 귀에서 떨어뜨렸다. 복잡한 마음에 강사모는 깊은 들숨과 같이 눈을 감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향해 숨을 내쉬었다. 떨리는 몸과 호흡을 차분하게 가다듬은 후 강사모는 긴장, 공포, 분노가 모두 느껴지는 듯한 표정으로 오랫동안 출입구를 쳐다보았다.